태양을 피워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이곳. 10년 전 어린이 19명과 인솔교사 4명이 한꺼번에 화재로 목숨을 잃은 참사 현장입니다. 1999년 6월 30일 새벽, 경기도 화성군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23명이 숨졌다. 이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12량의 지하철 객차가 몇 대만 남긴 채 모두 불탔다. 그리고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당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오늘 저녁 8시 50분쯤에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국보일호인 숭례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 숭례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2층 누각 전체와 1층 누각 대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600년 우리 역사의 일부가 사라졌다. 불은 우리 인류 문명 발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화재는 한순간에 수많은 인명을 빼앗고 생활 터전을 무너뜨리고 역사와 문명을 사라지게 했다. 생성과 파괴, 시작과 끝. 이 두 얼굴을 가진 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불을 잡기 위해 첨단 과학이 동원되고 있다. 과학이 불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불과의 치열한 전쟁을 그린 이야기로 오랫동안 회자되는 영화가 있다. 순직한 아버지를 따라 소방관이 된 형제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분노의 영웅. 원제목은 백드래프트로 소방용화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이 백드래프트 현상이다. 진입하다가 하업 공장에서 했는데 갑자기 문을 여는데 문이 이렇게 불빛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터져 나오면서 샷다를 올리면, 밀폐된 샷다를 올리면 갑자기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불이 역화 현상이 휙 돌아 나옵니다. 이래 돌아 나오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불꽃은 잦아든 것처럼 보인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꽃은 숨을 죽이고 먹이가 공급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때 문을 열면 불꽃은 산소를 찾아 바깥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온다. 백드래프트다. 문이나 이런 것들이 잠겨 있을 경우 소방관들이 내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도끼라든가 어떤 해머로 이제 문을 부시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갔을 경우에 문을 연과 동시에 많은 산소들이 그 화재실로 공급되고 그 공급된 순간적인 이제 연소 반응이 폭발적인 연소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부에서 거의 폭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폭갱 수준의 어떤 연소가 진행되면서 그러한 연소 현상들이 직접적으로 소방관들에게 이제 상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백드래프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이 나려면 산소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화재가 성립되려면 탈물질이 있어야 하고 산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이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온도, 열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을 때 비로소 화재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화재를 진압하려면 일단 불의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산소와 탈물질을 분리하면 된다. 그러나 화재 진압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화재가 진행되다 보면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순간적으로 화재 현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 플래시오버다. 극적인 화재의 확산이 플래시오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해하기 쉽게는 궁극적으로 화재실 내부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서 화재실 내 모든 가연물들이 점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그런 조건들이 일반적으로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래시오버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 화재가 발생하면 가벼운 연기가 천장을 따라 퍼져나간다. 그러다가 불꽃이 확산되면서 주변에 열을 전달하고 내부 온도는 500도 이상이 된다. 그 열은 바닥까지 전달되고 불꽃이 없더라도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동시에 타기 시작한다. 최고조의 화재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바로 플래시오버다. 화재 현장에서 손써볼 수 없는 상황인 플래시오버. 최악의 상황인 만큼 플래시오버에 대한 실험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소방학교에선 화재 조사 자격반을 대상으로 플래시오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유류 화재와 일반 화재의 화재 패턴을 비교하고 플래시오버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일단 화재 진행 속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유류 화재의 경우 화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은 이미 전성기에 다다랐다. 플래시오버다. 불은 실험 세트 전체를 집어삼킬 만한 상황에 다다랐고 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동일한 가연물에서 유류를 뿌려서 화재가 진행되어졌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열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화재 패턴이 틀려지고요. 저렇게 구획된 그 공간 안에서는 특별히 그 발열량 때문에 천정 부분에서 그 탄흔이 틀려요. 잠깐 천정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위쪽 한번 보실래요? 저기 백화 현상 보이십니까? 유류 화재의 경우 열을 심하게 받았을 때 허옇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나타났다. 화재 원인에 따라서 플래시오버에 이르는 시간은 물론이고 패턴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다. 일반 가정에서 불이 나면 플래시오버는 어떻게 일어날까? 가스레인지에 식용유가 담긴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화재 상황을 연출해봤다. 불이 난 지 1분 만에 불꽃은 가스레인지 위 싱크대로 올마붙어서 3분 만에 거실 천정을 다 태우고 집안 전체로 번졌다. 22도이던 실내 온도는 순식간에 720도로 치솟았다. 플래시오버다. 그 실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한 4, 5분 이내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즉 어떤 기구를 통해서 피난을 가든지 아니면 불을 끄든지 그와 같은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실험용으로 제작된 복도형 세트에 불을 붙여봤다. 연기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든다. 연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천장을 타고 쭉 퍼져나갈 수 있다. 초기 화재에서는 불꽃보다 연기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문제는 확산 속도뿐이 아니다. 연기 속 유독가스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연기 내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연소 생성물인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이외에 일산화탄소나 또 염화수소, 그다음 시아나수소 같은 아주 맹독성, 독성 가스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에 작용해서 어떤 직접적인 지식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호흡을 하면 산소는 허파과리와 연결된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간다. 산소는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진다. 그런데 유독가스 중 일산화탄소의 경우 산소보다 결합력이 200배나 강해 먼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버린다. 적혈구는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를 운반하면서 질식하게 되는 것이다. 또 연기 중의 매연은 가시거리를 단축시킨다. 사람들은 연기 때문에 피난 경로를 찾기 어렵고 소방관들은 연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다. 화재 현장에서는 농연이 상당히 심합니다. 농연이 심하면은 저희들이 시야가 눈앞에서 한 30cm 정도도 시야가 안 나오거든요. 지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화재가 나면은 그 농연도 심하고 이제 전혀 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열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경우에 인명 구조하기가 힘들고 또 뭐 대원들이 여러 명 들어가도 또 쉽게 또 요구자들을 발견하기가 힘들 경우도 많고.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비는 열화상 카메라다.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를 진단하기 위해 체열 진단에도 활용되는 바로 그 장비다. 특히 8에서 14 마이크로미터의 파장대가 중간에 연기나 매연 입자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투과율이 가장 좋은 파장대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8에서 14 마이크로미터에 반응을 하는 센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연기를 투과해가지고 그 표면의 온도나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순간 화재 현장은 물론이고 동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열화상 카메라다. 이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공장 같은 데서 화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또한 그 요구조자들 체온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조자 구조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는 장비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를 감지해서 고온 부분은 어디인지 발화점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사람 체온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구조자를 찾는 데도 사용된다. 최근엔 헬멧 부착형 열화상 카메라가 등장했다. 소방관들의 손이 자유로워졌다. 열화상 카메라 대신 화재 진압 장비를 하나 더 들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연기가 심할 경우 소방관들도 질식해 쓰러질 수 있다. 이때는 대원 위치 추적기가 작동한다. 대원거리 발생! 대원거리! 소방관이 쓰러져 30초간 움직이지 않을 때 동료에게 전파 신호가 전달되는 기계다. 소방 현장에 도입되는 다양한 과학 장비들은 화재 진압뿐 아니라 소방관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 영국 머지사이드 소방서의 소방훈련학교. 이곳에선 1년에 한 차례 백드래프트와 플래시 오버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연기와 불꽃이 난무하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통신기기와 산소호흡기는 생명줄이다.
이곳에선 산소 호흡기가 산소 공급뿐 아니라 통신까지도 담당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방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키가 산소 호흡기에 연결돼 있어서 이 키를 출입 통제판에 끼우면 화재 현장과 지휘본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소방관들이 메고 있는 산소통 내부의 압력, 산소가 사용된 시간, 그리고 남은 산소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체크된다. 지휘본부에서 화재 현장 소방관들의 상황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Hasn't had the ability to see what the BA worker can see when he's inside the property. We now have that additional level of control where the firefighter can see what he's got, but also his comrades outside and the instant commander outside can see exactly what's being undertaken by the crews inside. Right, I'll explain that to him. Right. That noise that you can hear is a motion sensor within the unit. If the firefighter doesn't move the device within a prescribed period of time, i.e. if he was lying injured somewhere and was unconscious, that would then go into alarm. I'll now let it go into alarm so you can see what happens.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객관적으로 위험을 자각하거나 판단하기 힘들다. 이때 지휘본부에서 소방관들의 장비를 체크해서 철수 혹은 진행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산소 호흡기와 결합된 출입 통제 시스템은 화재 현장 소방관들을 위험에서 구하는 안전판이다. 화재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내부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항상 불안을 안고 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소방관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방 현장에 막 도착했을 때 그 소방 현장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그 안에 온도, 그 안에 가스, 그 안에 연기, 심지어는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게 가장 큰 그 중요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이 소방관 보조 로봇이다. 일종의 정찰 로봇으로 화재 현장에 미리 투입돼 소방관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단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면 이 로봇을 투척한다. 그러면 이 로봇은 화재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정찰한 정보를 지휘본부에 전달한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소방관 대신 볼 수 있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 센서가 있기 때문에 안에 내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원격 조정기를 통해서 내부의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찰 로봇은 지휘본부에서 원격 조정된다. 소방관 보조 로봇은 화재의 원인을 찾고 화재 현장의 상황을 영상으로 전송한다. 동시에 화재 현장의 온도나 산소 농도, 또 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 정보를 ppm 단위로 전송한다. 소방관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에 대신 투입돼 불을 끄는 로봇도 등장했다.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턱이나 장애물들이 많을 수 있다. 이 로봇은 궤도형 바퀴를 장착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은 물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 로봇은 실내 화재에 들어가서 진압하기 위한 로봇이기 때문에 실내 화재 같은 경우는 보통 500도씨의 온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들어갔을 때 보통 120도씨에서 5분 정도밖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이 그 극도의 높은 환경 하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화재의 경우 연기로 인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와 함께 연기나 암흑 상황에서도 볼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 있다. 극한 온도에서 활동해야 하는 이 로봇은 자체 냉각 구조로 설계됐다.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외부의 열을 식혀주는가 하면 내부 온도를 50도 이하로 낮춰주는 제어 장치도 탑재돼 있다. 10월부터 대구광역시 소방본부에선 각 소방서에 소방관 보조 로봇과 실내 화재 진압 로봇을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최근 영국 런던에는 넉 대의 로봇으로 구성된 로봇 소방대가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주로 아세틸렌 가스 실린더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데 로봇 소방관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 We have actually a range of different robots. Talon, which actually people may know from Iraq and Afghanistan, which is a bomb disposal robot, which has a thermal imaging camera on it. We have Black Max, which actually has a fire hydrant point for aiming water to cool. And we have Bison or Brock, which is able to gain access to the cylinders, either in a van or in a lockup. 로봇 소방대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탈론은 화재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고 바이슨과 브록은 진입로를 연다. 다음은 4바퀴 달린 블랙막스가 소방호스로 위험물질을 식힌다. 그리고 커다란 집게발을 가진 브록이 실린더를 옮기면 화재 진압은 마무리된다. 아세틸렌 실린더 화재를 진압하는데 24시간 이상이 걸렸지만 로봇 소방대가 투입되면서 3시간 정도면 화재 진압이 가능해졌다. 높이 더 높이. 현대 도시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높은 건물을 짓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들이 생겨나고 있다. 초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난다면 그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연기 피해는 치명적이다. 대부분의 고층 빌딩엔 창문이 없다. 그래서 화재가 나도 연기가 나갈 곳이 없다. 연기는 미친 듯이 뻗어나갈 공간을 찾을 것이다. 수직으로 뻗은 엘리베이터 통로와 피난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른바 굴뚝 효과다.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받는 거예요. 부력이라는 것이 이제 그 힘을 받는데 그 힘이 계속 받으니까 연기가 가속이 붙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가속이 붙으니까 빠른 속도로 위로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닫힌 건물에서는 뭐 그게 크게 효과를 볼 수 없지만은 큰 고층 건물, 예를 들어서 뭐 200m 이상 되는 큰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계속 가속이 되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기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화재로 뜨거워진 공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초고층 빌딩의 굴뚝 효과를 시뮬레이션해보면 연기가 33층까지 올라가는데 4분이 채 안 걸린다고 한다. 문제가 더 심각한 건 연기의 이동 경로가 사람들의 피난 통로와 정확하게 겹친다는 것이다. 초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 중 하나가 급기 댐퍼다. 공기를 불어넣어서 화재 현장의 연기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시스템이다.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공기를 공급해서 압력을 높여주면 그 공간에는 연기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연기가 차단된 그 공간은 피난처가 될 수 있다. 극기 댐퍼는 연기를 못 나오도록 하는, 공기로서 연기를 못 나오도록 하는 장치인데, 극기 댐퍼가 없으면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 상승과 더불어서 압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연기가 이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차가운 공기보다가 가볍기 때문에 위층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평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연기가 이동되는 것을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가 이제 우려된다고 볼 수 있죠. 초고층 빌딩은 설계 단계부터 소방과학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피난 안전층은 필수 요소다. 피난 안전층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안전 지역이다. 예, 여기서부터는 피난층의 그 실내 승강기홀입니다. 요 문을 안쪽으로 해서 피난 동선이 구획이 되고 있고, 이 안으로 대피를 하시게 되면은 평상시에 그 닫혀있던 요 방화문이 자동으로 화재 접수와 동시에 작동을 해서 자동으로 크로스되면서 요 옆에 있는 그 배연 배기 급기 댐퍼에서 신선한 바람이 공급되면서 실내에서 대피하는 대피자들이 안전하게 호흡을 하면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피난 안전층의 도입을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제연 경계벽. 연기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장치다. 연기는 위로 상승해 천장을 타고 퍼지는 성질을 갖는다. 이 제연벽은 잠시나마 연기를 잡아두고 확산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화재가 나면 연기 확산을 지연시키는 것 못지않게 빠른 시간 내 사람들을 피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기존 피난 유도등은 연기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짙은 연기 속에서도 사람들을 빠르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피난 유도선이다. 최근엔 LED 타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OLED 타입의 피난 유도선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발광 시트는 면 발광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께가 종이 정도의 두께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LED도 두께를 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하로는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발광 시트는 그보다도 훨씬 얇은 종이와 같은 그런 면 발광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난 유도선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난 유도선에 적용되는 기술은 햇빛이나 조명빛을 받아서 그 빛을 축적했다가 반사시키는 축광형도 있고 자체 전원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형도 있다. 최근에 각광받는 것은 발광형이다. 같은 상황에서 발광 정도를 측정한 결과 발광형은 축광형에 비해 120배 이상 밝았다. 피난 유도선에 발광형 OLED 시트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플래시오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플래시오버가 오기 전에 불을 끄는 것이 정답이다. 스피드가 필요하단 얘기다.
미분무수 소화 시스템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소화 장비다. 같은 규모의 유류 화재 상황을 연출해봤다. 미분무수 소화 시스템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59초가 걸렸다. 그런데 물을 사용한 일반 소화전은 3분 49초 만에 불을 껐다. 같은 물인데 소화 시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그 비밀은 미세 분무 방식이란 기술에 있다. 미세 분무 방식이란 기존의 물 알갱이를 잘게 쪼개서 사이즈를 줄이는 기술인데 그 크기는 기존 물 알갱이에 비해 8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다. 미분무수 소화 시스템은 어떤 원리로 불을 끌까? 일단 물 알갱이들이 화염 주위에 달라붙어서 복사열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 알갱이가 작을수록 화재 진압 효과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미분무 시스템의 경우에는 알갱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작은 알갱이가 주변에 있는 화재의 로부터 발생된 열에 의해서 쉽게 증발하게 됩니다. 증발하게 되면은 화재 표면 근처에서는 순간적으로 화재 표면을 덮어서 질식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수증기가 증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를 16% 이하로 내려서 불을 끄는 효과가 희석 효과가 되겠습니다. 미분무수 소화 시스템의 경우 화재 진압 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물 사용량도 기존 소화전에 비해 10분의 1 정도다. 화재가 진압된 후 소화수로 인한 2차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이곳 서고와 전산실엔 기존의 소화약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소화약제가 비치돼 있다. 일명 젖지 않는 물이다. 젖지 않는 물로 알려진 이 소화약제는 타임지의 2004년 올해의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무색무취에다 점성도 물과 비슷해서 물로 보이지만 분명히 물은 아니다. 수성 사인펜으로 쓴 글씨가 전혀 번지지 않는다. 물처럼 보일 뿐 탄소와 불소, 산소로 구성된 플루오르와 케톤 계열의 화합물이기 때문이다. 이 약제는 물과 소화 원리가 좀 다르다. 약제가 증발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빼앗아 불을 끄는 것이다. 물과 상극인 전자제품도 이 약제와 반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휴대폰을 넣었다 빼도 아무 이상이 없다. 내비게이션은 물론 상당히 예민하다는 방송용 카메라를 담갔다 꺼내도 기능에 전혀 이상이 없다. 예, 이 소화약제는 끓는 점이 49도이기 때문에 빠르게 증발을 합니다. 물과 비교해서 물보다 25배 이상 빠르게 증발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마릅니다. 불과 접촉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에 열기를 빼앗을 뿐 흔적은 남기지 않는다. 불만 끌 뿐 소화약제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화수로 인한 피해가 치명적인 기계실이나 전산실 등에 사용될 수 있다. So thank you very much. That's really nice to know that you enjoyed the show, and I want you to know when to go, 'cause this should be a thrill, but it feels like a drill. Now you must let me go, let me go. I just imagine that time you. 화재 진압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최근 소방 현장엔 첨단 IT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다. 대구 소방본부에선 서문시장 동산상가와 함께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화재 예방 관리 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연기와 불꽃,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설치돼 있다. 이 무인 감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화재 정보가 감지된다. 시스템이 화재를 감지하면 곧바로 소방본부에 전달된다. 중부선 차량 하나 없었다고. 대구 소방본부에선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관리 전 과정을 자동화한 119 긴급 구조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화재 발생 위치는 물론이고 실시간 상황까지 파악돼 화재 현장과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 출동 명령을 내리게 된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동안 본부에서 지휘 차량으로 화재가 난 건물의 구조와 용도는 물론이고 층별 도면까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화재 현장에 대한 상황 파악이 끝나는 것이다. 밤에 화재 현장에 도착하면은 건물 출입구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 정보를 활용하면은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피난구가 어디 있는지, 어떤 소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소방차는 소화전이 있는 정확한 위치에 도착한다. 본부에서 받은 정보 덕분이다. 119 긴급 구조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출동 시간은 2분 12초 정도 단축됐다. 플래시오버까지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 대구 월드컵 경기장 앞길.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위험물 수송 차량을 확인하는 센서가 작동 중이다. 특수 단말기가 설치된 위험물 수송 차량이 지나가면 센서는 그 정보를 소방본부 상황실에 전달한다. 물론 위험 차량의 화재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수송 가는 차량 화재입니다. 대구 스타디움 앞 차량 화재. 건물 고산 구조대 출동.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그 돌발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위험물을 싣고 다니는 수송 차량이 전복이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정보를 소방본부 쪽에 신속하게 전달됨으로써 사고를 방지 또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소방 현장에 IT 기술이 들어오면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만큼 플래시오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화재 현장엔 정답이 없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도 않고 정해진 상황도 없다는 얘기다. 거기다 화재 현장은 늘 실전이다. 실전을 통한 경험만이 학습의 전부다. 그래서 체험형 시뮬레이터가 최고의 실전 훈련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지휘체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이다. 동부입에 차량 통제선 설치하였습니다. 항공대 살려드립니다. 컴퓨터 16대로 16명이 동시에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대도시 1개 정도 규모다. 지금 요구조자 한 명 구조되었음. 오늘은 규모가 꽤 큰 정유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상황을 훈련 중이다. 본부 300 요구조자 도착 즉시 병원 이송하겠음. 현장 공장 입구부터 화재 진압하겠음. 동부입에 47. 이 시뮬레이션의 이제 장점은 여러 가지 유형의 재난을 각각의 시나리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게 변화를 시키면서 교육생들이 다양한 상황에 따른 훈련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보통 소방지휘체계 훈련엔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 이 시뮬레이터는 훈련 대상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플래시오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플래시오버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가도로 밑에 물류 창고를 계획 중이다. 창고 건설에 앞서 화재 상황, 특히 플래시오버를 예측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됐다. 스티로폼 일반 소재의 패널과 불에 잘 안 타는 유리 섬유 패널로 창고 모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물류 창고에 들어갈 옷가지들을 준비해 실제처럼 종이 상자에 넣어서 창고 안쪽을 채웠다. 온도라든가 유독가스 등 화재 진행에 영향을 줄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각종 센서를 설치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재 상황을 연출해봤다. 예상했던 대로 일반 패널로 지은 창고는 난연 패널 창고에 비해 화재 진행 속도가 확연하게 빨랐다.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로 한 그런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있는 온만 타고 그다음에 그라스울은 나중에 천천히 그 연소되는 패턴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플래시오버 포인트가 한 7분에서 한 8분 정도 사이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 스티로폼 그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가염을 타면서 동시에 거의 샌드위치 패널이 같이 연소하면서 플래시오버가 거의 한 2분 만에 거의 플래시오버에 도달하고. 화재로 인한 화염의 높이라든지 발열량, 유독가스 등의 데이터가 모아졌다. 이 데이터들을 기본으로 실물 크기 창고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진행된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콘크리트의 온도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어느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피해가 있는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교량의 높이라든가 창고의 규모라든가 창고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규제를 하는 어떤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창고 재질, 화물의 종류와 양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창고와 교량 사이에 안전한 거리가 계산돼 운용될 예정이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화재 안전공학을 가르치는 호세 토레로 교수. 토레로 교수는 플래시오버를 지연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인 파이어 그리드 시스템을 제안했다. Fire grid is a system that enables firefighters to get information out of a building. It analyzes the information and it delivers to the firefighters in a way that they can use it to help them fight the fires in the most effective way. 파이어 그리드란 건물을 모는 종이처럼 작은 구역으로 세분화한 뒤에 각종 센서를 설치하고 그 센서를 통해 건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파이어 그리드 시스템은 화재가 감지된 곳의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그 정보는 중앙 통제실로 보내져 컴퓨터가 화재 예상 시나리오를 만든다. 화재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계산하고 플래시오버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놓는 것이다.
그 시나리오에 따라 건물은 자동으로 문을 열고 닫으면서 플래시오버를 지연시킨다. So flashover is something that we really want to prevent. Now, flashover happens when the fire has grown enough that it manages to fill the room with smoke. So, for example, if you have a system like FireGrid could actually open windows. So you could actually open the windows, allow the smoke to leave, and by allowing the smoke to leave, the room doesn't fill itself up with smoke, and therefore you might delay flashover significantly. 플래시오버를 지연시키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이 모든 과정은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루어진다. 파이어 그리드가 소방관이 도착할 때까지 불의 확산 범위를 최소화시켜주는 것이다. 파이어 그리드는 플래시오버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시스템으로 소방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기대되고 있다. Is walking in front of a computer and say, the computer is telling me that there's going to be flashover in this room in 10 seconds. Today, a firefighter will not believe in the computer. Maybe a generation from now, and by using these tools and being trained with these tools, they will really understand that actually if you rely on your instruments, you might be able to get the right information. 두 얼굴의 괴물 불. 불은 우리 인류에게 양날의 칼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리 현상 가운데 가장 복잡하다는 화재 현상. 화재로부터 인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첨단 과학이 도입되고 있다. 과학과 불의 싸움. 그 뜨거운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